이곳이 망가지면 치료 비용으로 약 8억 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억이요? 백세 건강의 버팀목, 잇몸병과 치아 건강. 건강한 치아는 참 오복 중에 하나, 네, 그죠? 그렇게 그렇죠. 부르죠. 예. 그만큼 치아 건강이 평생 건강을 저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 치아가 건강해야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잘 먹을 수 있고 네. 또 잘 먹어야지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치아 건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김민희 씨가 네. 치아가 잘못되면은 8억 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8억. 예. 치아의 가치가 8억 원이라는 얘기인데 조성현 선생님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인데요. 치아는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한 번 망가지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건강한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약 3,40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래요? 네, 치아 한 개를 대략 3천만 원으로 이제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성인은 28개의 치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환산해봐도 8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아 관리를 잘 하시면 8억 원을 아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러네요. 김영숙님하고 우리 엄현숙님 치아 건강 어떠세요? 저는 갱년기가 오면서 치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2개 했거든요. 두 개? 네, 아래 위로. 어우, 야무하신데.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시죠. 뭐. 그래도 이렇게 치아는 건강한데 잇몸이 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비타민이 또 좋다고 해서 좀 여러 가지를 챙겨 먹긴 하는데 네. 지금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우리 엄현숙님은? 네,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8개 했어요. 8개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좀 무서워요. 치과가 좀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한 15년에 걸쳐서 8개를 했어요. 했는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갈 때마다 두렵고 진작 치아 건강에 신경 좀 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치과 질환하면 충치와 잇몸병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이양구 선생님,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 질환이란 무엇이고 그게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가 있으면 이를 감싸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잇몸뼈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잇몸뼈 위에 잇몸이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잇몸과 잇몸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잇몸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잇몸을 한자로 하면 치은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은 치은염. 그리고 잇몸뼈를 한자로 잇몸뼈까지 염증이 악화가 되면은 그걸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은염과 치주염을 다 합쳐서 치주질환, 우리말로 하면 잇몸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생기냐면 입안에는 항상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 속에 세균들이 있듯이 입안에 항상 세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죠. 먹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하고 만나가지고 얇은 세균막을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플라그라고 부르고 한자로 치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하고 음식물 찌꺼기에 만나서 얇은 세균막이 이에 붙게 됩니다. 그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치태가 아까 말씀드린 세균막이기 때문에 세균막에서 나오는 세균이 잇몸에 직접 침투를 할 수도 있고 그 세균이 이제 음식물 찌꺼기야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독소 같은 게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잇몸에 침투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놔두게 되면 그게 더 밑으로 파급되면서 잇몸 뼈까지 염증이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잇몸 뼈까지 그 문제가 되는 치주염. 그래서 이가 잇몸 뼈가 내려가면 흔들리고 그다음에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양치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플라그, 치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염증이 커지면서 이제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잇몸병은 전 국민의 85에서 90%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걸릴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성영 선생님, 이런 치주 질환을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위험하죠? 네, 치주 질환은 그 휴지기와 악화기를 이제 번갈아서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잔다든지 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양치질을 할 때 갑자기 피가 난다, 갑자기 아프다라는 경험이 누구든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나고 며칠 동안 그냥 아픈 자리 피해서 양치질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피가 좀 덜 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잇몸이 저절로 잘 나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요. 아닌가요? 보통 잇몸이 저절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이 휴지기와 악화기를 반복하면서 치조골을 지속적으로 파괴를 하고 되고요. 증상이 심해져서 치과를 찾으셨을 때에는 이미 조금 상태가 많이 진행된 후라서 치아를 많이 잃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결국 잇몸이 망가지면 치아를 다 잃는 거니까 네. 평소에 이 잇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치주 질환 때문에 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그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입안에 상주하는 세균들이 잇몸에 있는 염증 부위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어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뇨, 치매, 조상과 같은 다른 큰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치주 질환 때문에요? 그럼요. 오야. 치주 질환 하나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겠네요. 무슨 연관이 있나 그게? 그러니까요. 실제로 치주 질환이 있게 되면 당뇨병이 6배, 뇌졸중이 2.8배, 심장 질환이 2.7배, 치매 1.7배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즘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유럽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중환자실 입원율이 3.5배,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확률이 4.5배, 그리고 사망률이 무려 9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오, 무섭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도 잇몸병 위험 인자지만요. 당뇨병이 있다면은 잇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양구 선생님, 당뇨병하고 치주 질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치주 질환이 생기면 혈관 속 염증 수치가 높아져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당뇨병 환자에게 치주 질환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혈관 끝, 말초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시신경에 눈에 가는 혈관적 문제가 생겨서 시력이 확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발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당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처 나면 잘 안 낫고 마찬가지로 잇몸 부위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안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처가 안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잇몸 질환이 치주 질환이 있는 것도 잘 낫지도 않고 뭐 임플란트를 심었다든지 다른 치과 처치를 했을 때 상처가 잘 안 나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확실히 치주 질환은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 치주 질환이요.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많지 않아서 이게 내가 치주 질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조승우 선생님, 치주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주변 조직의 염증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나 다른 곳에 염증이 있는 일반적인 염증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가 난다든지 조금 양치하거나 이제 물리적으로 건드렸을 때 조금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치질을 꾸준하게 며칠 정도 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가 되는 정도를 이제 치은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증상이 조금 심해지면서 구취가 나고 그다음에 고름이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서 좀 고름이 나고 식사하실 때 조금 아픈 정도가 이제 느껴지시면 이제 치주염으로 발전됐다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잇몸이 통증이 없더라도 이제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이제 칫솔질을 하신다든지 단단한 음식을 드실 때 조금 통증이 난다든지 아니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잇몸이 보통 건강한 잇몸은 이제 약간 핑크색을 띠는데 검붉은색으로 좀 바뀌면서 좀 잇몸이 좀 부었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치주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여러 번 잇몸에서 조금 고름이 나오는데 좀 찝찝한 맛이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름이 좀 난다든지 차가운 음식이나 식사를 하셨을 때 이제 이가 많이 시리다든지 하셨을 때도 이제 치주염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시린 것도 치주 질환의 그 한 증상. 네. 평상시에 잇몸 통증이 없더라도 이 관심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